여러분 집거실에 놓인 그 영양제 환자를 죽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약물중독센터 30년차 박재혁입니다. 10년간 제가 진료했던 64세 여성 환자분 3개월 전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제 손으로 심폐소생술 30분 했습니다. 가슴 압박하는데 심장이 다시 안 뛰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부검 결과 심장혈관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원인은 10년간 매일 드신 칼슘 알약 2알입니다. 건강하려고 드신 겁니다. 부산에 사는 67세 김정순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영양제 5개 중 4개를 끊었더니 병원 가는 날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약 봉지가 절반이 됐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여러분, 1년에 500명이 영양제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내일이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죽음을 부르는 영양제 5가지 5위부터 1위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특히 1위는 여러분 집거실에 100% 있습니다. 단언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영양제 때문에 응급실 갈 일 없고 건강하게 10년, 20년 더 살게 됩니다. 구독 누르세요. 무료입니다. 댓글로 영양제 몇 개 드시는지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5위 공개합니다. 제발 먹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5위는 비타민입니다. 여러분 비타민이 드시죠? 약국 가면 제일 먼저 추천받는 게 이겁니다. 항산료. 그럼 비타민이죠. TV에서도 매일 나옵니다. 노화 방지, 혈관 청소, 피부 탄력 우리 또래 10명 중 7명이 먹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습니다. 작년 가을 대구에 사는 67세 김철수 할아버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한강공원 산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건강검진 매년 받으시고 혈압약도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동네에서 건강 박사로 소문났어요. 그 할아버지가 화장실 가다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제일 건강하신 분인데 아들이 울면서 그랬습니다. 저도 이상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혈압 정상, 혈당 정상, 콜레스테롤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약 봉지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비타민 E 캡슐이 2통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여 5년째 먹고 있어요. 부인분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타민이 몇 개 드세요? 하나요. 아니면 아침 저녁 2개요?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3세 박영자 할머니도 똑같았습니다. 피부에 좋다는 말 듣고 비타민을 하루 3알씩 드셨습니다. 3년 뒤 어느 날 양치하는데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피도 자주 났습니다. 병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랐답니다. 결핵 응고 수치가 정상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비타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비타민 E는 지용성입니다. 물에 안 녹고 기름에 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소변으로 안 나갑니다. 간에 쌓입니다. 지방에 쌓입니다. 1년, 3년, 5년 계속 쌓이는 겁니다. 마치 집에 쓰레기를 안 버리고 계속 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 집이 쓰레기장이 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쌓이고 쌓인 비타민은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피가 물처럼 됩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뇌속입니다. 뇌혈관이 터지면 끝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연구를 했습니다. 13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을 먹은 사람들 안 먹은 사람보다 더 빨리 죽었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수명이 줄어든 겁니다. 그럼 선생님, 비타민은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음식으로 드세요. 호두 서너 개면 됩니다. 또는 아몬드 대여섯 개, 또는 땅콩 한 줌, 이 중 하나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시금치 한 접시, 브로콜리 반 송이,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이게 진짜 비타민입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꼭 알약으로 드셔야 한다면 절대 여러 개 먹지 마세요. 병에 적힌 대로 하나만 드세요. 그것도 의사와 상담 후에요. 특히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 우리 또래 절반이 먹습니다. 심장 때문에, 혈관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비타민까지 먹으면 출혈 위험이 2배론이다. 지금 당장 약통 보세요. 아스피린 옆에 비타민이 있으면 의사한테 전화하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이거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 목숨 살립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지금 오른쪽 팔을 못 쓰십니다. 손주 안아 주시던 그 팔이요. 텔레비전 말만 믿었는데 할아버지가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지킵시다. 오늘부터 비타민이 음식으로 드세요. 그런데 사이는 더 위험합니다. 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 이거 먹으면 폐암 위험이 명확하게 증가합니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4위는 베타카로틴입니다. 여러분, 눈 건강 때문에 루테인이나 베타카로틴 드시죠? 약국 가면 제일 많이 파는 게 이겁니다. 눈 침침하세요. 이거 드세요. 시력 좋아집니다. 노란색 캡슐 말입니다. 우리 또래 10명 중 8명이 눈 영양제 먹습니다. 특히 당근 성분이라고 하니까 더 안심하고 먹습니다. 자연 성분이니까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서울에 사는 60세 이동철 씨 30년간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하루 한 갑씩이요. 몇 년 전부터 눈이 침침해서 약국에서 베타카로틴을 샀습니다. 당근 성분이니까 좋겠지. 하루 2알씩 10년간 드셨습니다. 작년 가을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도 안 나왔습니다.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었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3기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 씨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 리스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타카로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흡연자가 베타카로틴을 고용량으로 먹으면 폐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건 가설이 아닙니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핀란드에서 큰 연구를 했습니다. 흡연자 29명을 조사했습니다. 베타카로틴을 먹은 그룹 폐암 발생률이 18% 높았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암을 부른 겁니다. 미국에서도 똑같은 연구를 했습니다. 18명 흡연자와 성면 노출 노동자들, 베타카로틴을 먹은 그룹, 폐암과 심장병으로 더 많이 죽었습니다. 연구를 중간에 중단할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베타카로틴은 피타미너의 전 단계입니다. 몸속에서 피타미너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용성입니다. 몸에 쌓입니다. 특히 폐에 쌓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폐에 발암물질이 쌓입니다. 여기에 베타카로틴까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작용해서 암세포를 더 빨리 자라게 만듭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인천에 사는 66세 박만수 씨도 비슷했습니다. 40년간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피부도 안 좋아서 베타카로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5년 뒤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배는 못 끊어도 영양제라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그게 독이 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골다공증입니다. 베타카로틴을 과다 복용하면 뼈가 약해집니다. 골절 위험이 올라갑니다. 스웨덴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고용량 비타민어 섭취자 골절 위험이 2배였습니다.
그럼 선생님 베타카로틴은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음식으로 드세요. 당근 반 개면 됩니다. 또는 시금치 한 접시, 또는 단호박 한 조각.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에는 다른 영양소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섬유질도 있고 다른 비타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균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약은 다릅니다. 한 성분만 고농축되어 있습니다. 자연에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 지금 당장 약통 보세요. 베타카로틴 있으면 버리세요. 루테인 제품에도 베타카로틴 들어있는 경우 많습니다. 성분표 확인하세요. 담배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 못 끊으시겠다면 최소한 베타카로틴 보충제는 절대 먹지 마세요. 우리 함께 약속합시다. 이동철 씨는 지금 항암 치료 받고 계십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그가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은 후회하지 마세요. 당근, 시금치, 호박 음식으로 드세요. 그게 진짜 눈 건강입니다. 그런데 3위부터는 심장과 신장을 직접 공격합니다. 특히 빈혈 없는데도 먹는 분들 많은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3위는 철분제입니다. 여러분 철분제 드시죠? 특히 여성분들 나이 들면 비열 온다잖아. 기운 없어서 먹어야지. 약국에서도 권합니다. 어르신 철분 챙기세요. 우리 또래 10명 중 6명이 철분제 먹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안 받고 먹습니다. 그냥 건강에 좋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위험합니다. 필요 없는데 먹으면 독약입니다. 광주에 사는 62세 최영희 할머니. 건강검진에서 빈혈 진단 받은 적 없으십니다. 그런데 친구가 나이 들면 철분 먹어야 해 하니까 약국에서 사서 드셨습니다. 5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요. 작년 여름 숨이 찼습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헉헉거렸습니다. 처음엔 더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숨이 막혀서 잠을 못 잤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신부전이었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혈청 페리틴 수치가 정상의 3배였습니다. 페리틴이 뭐냐고요? 몸에 저장된 철분 양입니다. 너무 많이 쌓인 겁니다. 할머니, 빈혈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그냥 건강하려고 먹었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철분은 몸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하면 독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철분이 부족합니다. 여성은 생리로 철분이 빠져나갑니다. 남성도 활동량이 많아서 철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으면 다릅니다. 생리가 끝났습니다. 활동량도 줄었습니다. 몸에서 철분이 안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쌓입니다. 여기에 철분제까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철분이 심장에 쌓입니다. 간에 쌓입니다. 췌장에 쌓입니다. 마치 녹이 쓰는 것처럼 장기가 망가집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김성진 씨도 비슷했습니다. 기운 없다고 철분제를 7년간 드셨습니다. 빈혈 검사는 한 번도 안 받고요. 어느 날간 수치가 치솟았습니다. 병원 갔더니 간에 철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생님, 철분이 간에 쌓일 수도 있나요? 김 씨가 놀라워했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위험하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변비입니다. 철분제 먹으면 변비가 옵니다. 처음엔 가볍습니다. 그런데 계속 먹으면 심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화장실 못 가는 분들 많습니다. 약 먹으면 변비 오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거 필요 없어. 그만 먹어.
하는 신호요. 그런데 또 변비약 먹고 철분제 계속 먹으면 악순환입니다. 장도 망가지고 간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철분제 드시는데 변비 있으신가요? 여러분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철분제는 언제 먹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병원 가세요. 혈액 검사 받으세요. 빈혈 있으면 드세요. 없으면 절대 먹지 마세요. 검사는 간단합니다. 피 한 번 뽑으면 됩니다. 10분이면 결과 나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 드세요. 음식으로 먹는 건 괜찮습니다. 시금치 한 접시, 소고기 조금, 조개 몇 개 이런 건 안전합니다.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과하게 안 쌓입니다. 그런데 아약은 다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몸이 감당 못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엔 더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약통 보세요. 철분제 있으면 병원 가서 검사 먼저 받으세요. 빈혈 없으면 버리세요. 우리 함께 약속합시다. 검사 없이 철분제 먹지 않기. 최영희 할머니는 지금 심장 먹고 계십니다. 평생 먹어야 합니다. 그냥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할머니가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은 후회하지 마세요. 검사 먼저, 약은 나중입니다. 그런데 2위는 더 무섭습니다. 피를 맑게 한다고 먹는데 오히려 뇌출혈 위험이 2배론이다.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2위는 오메가3입니다. 여러분 오메가3 드시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영양제입니다. TV 광고 매일 나옵니다. 혈액순환, 혈관 청소 피를 맑게 우리 또래 10명이면 9명이 먹습니다. 약국에서도 제일 먼저 권합니다. 어르신 나이 들면 혈관 관리해야죠. 그래서 다들 먹습니다. 하루 한 알들은 2알, 3알 식요. 그런데 혈압약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 위험할 수 있습니다. 2주 전 일입니다. 69세 남성 환자분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머릿속 혈관이 터진 겁니다. 보호자한테 물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약 드셨나요? 와파리요. 심장 때문에요. 그리고 오메가3도 먹었어요. 보호자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오메가 3통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하루 3000mg짜리였습니다. 하루에 몇 알 드셨어요? 3알이요. 많이 먹으면 더 좋다고 해서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와파는 피를 묽게 만드는 약입니다. 혈전 막으려고 먹습니다. 그런데 오메가3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피를 묽게 만듭니다. 둘을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너무 묽어집니다. 물처럼 됩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뇌혈관이 터지면 그대로 끝입니다. 전주에 사는 64세 정미숙 할머니도 비슷했습니다. 아스피린 드시면서 오메가3도 하루 2000mg씩 드셨습니다. 어느 날 속이 쓰렸습니다. 위장약 먹어도 안 나왔습니다. 병원 와서 식용했습니다. 위에서 피가 났습니다. 위계 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스피린이랑 오메가3 같이 드셨죠? 네, 혈관에 좋다고 해서요. 아스피린도 피를 묽게 합니다. 오메가3도 피를 묽게 합니다. 둘이 만나면 위장에서 출혈이 생깁니다. 우리 나이엔 위벽이 약합니다. 더 위험합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또 있습니다. 비타민이 기억나시죠? 오메가3랑 비타민이 같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같이 먹습니다. 항산화도 하고 혈관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출혈 콤보 완성입니다. 선생님, 그럼 오메가3는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적당량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양이 문제입니다.
하루 10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와파인, 아스피린 같은 약 드시는 분들 절대로 고용약 먹지 마세요. 약 먹기 전에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아, 선생님, 제가 지금 이 약 먹는데 오메가3 먹어도 되나요? 먹는다면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이 여러분 생명 살립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이면 됩니다. 또는 삼치 한 조각 또는 연어 조금 일주일에 2번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서너 들기름 한 스푼. 이것만으로도 오메가3가 충분히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고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오메가 3통을 꺼내보세요. 하루 용량이 몇 밀리지인가요? 1000mg 넘으면 줄이세요. 그리고 다른 약은 뭐 드시나요? 와파린, 아스피린, 비타민이 같이 먹고 계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우리 함께 약속합시다. 오메가3 적당량만 먹기. 혈액약 먹으면 의사와 상담 먼저 하기. 그 69세 환자분은 지금 재활병원에 계십니다. 왼쪽 팔다리를 못 쓰십니다. 결과 좋아지라고 먹었는데 보호자가 눈물 흘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히가 제일입니다. 그런데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살리지 못한 그 환자분의 약입니다. 여러분 집거실에 100% 있다고 장담했던 바로 그겁니다. 뼈 건강 위해 드시는 그거요. 1위는 칼슘제입니다. 여러분 칼슘제 드시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 10명이면 10여 명 다 드실 겁니다. 거실 탁자 위에 있죠? 아침마다 드시죠? 뼈 건강, 골다공증 예방. TV에서 매일 나옵니다. 의사들도 권합니다. 나이 들면 칼슘 챙기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환자분들께 권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64세 여성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실려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제가 달려갔습니다. 환자분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멈춰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1분, 5분, 10분. 심장이 안 뛰었습니다. 30분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소용없었습니다. 환자분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복도에서 보호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날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관상동맥이 심하게 석회화되어 있었습니다. 심장 혈관이 돌처럼 굳어 있었던 겁니다.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보호자분께 전화했습니다. 평소에 어떤 영양제 드셨나요? 칼슘 제어 10년 전부터요. 골다공증 예방한다고 하루 2알씩 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였습니다. 칼슘 아약 하루 2알 10년간 비타민 D독으로 그 칼슘이 뼈로 안 갔습니다. 혈관으로 갔습니다. 심장 혈관에 쌓이고 쌓여서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심장이 멈춘 겁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환자분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영양제쯤이야 하셨던 겁니다. 그 영양제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조사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먹은 사람들 심근경색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만 먹으면 더 위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칼슘은 뼈를 만듭니다. 그런데 뼈로 가려면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게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칼슘을 뼈로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비타민 D 칼슘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칼슘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혈관을 떠둡니다. 그리고 혈관 벽에 붙습니다. 쌓이고 쌓입니다.
1년, 3년, 10년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좁아집니다. 피가 안 흐릅니다. 심장에 피가 안 가면 심근경색입니다. 뇌에 피가 안 가면 뇌경색입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오영수 할아버지도 비슷했습니다. 15년간 칼슘제를 드셨습니다. 뼈 건강 위해서요. 작년에 심장 CT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답니다. 혈관 석회화 점수가 너무 높습니다. 아, 선생님, 저 칼슘 열심히 먹었는데요. 아, 할아버지가 의아해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문제입니다. 비타민 D는 드셨나요? 아니요. 칼슘만 먹었는데요. 신장도 망가집니다. 칼슘이 신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이 생깁니다. 작은 돌이 생기는 겁니다. 소변 볼 때 통증이 옵니다. 피가 섞여 나옵니다. 인천에 사는 61세 김순자 할머니 칼슘제를 8년간 드셨습니다. 어느 날 옆구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CT 찍었습니다. 신장에 돌이 3개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칼슘제 드셨죠? 내 뼈 때문에요. 그 칼슘이 신장에 쌓인 겁니다. 할머니는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코칼슘 혈증도 생깁니다. 혈액 속 칼슘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후토가 납니다. 변비가 옵니다. 정신이 멍해집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습니다. 여러분, 지금 칼슘제 드시고 계시죠? 하루 몇 알 드세요? 비타민 D는 같이 드시나요? 아니면 칼슘만 드시나요? 혈관이 굳어가는 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진행됩니다. 10년 뒤에 갑자기 터집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럼 선생님, 칼슘제는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첫째, 음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유 한 잔, 요구르트 하나, 치즈 한 장, 두부 반모, 멸치 한 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꼭 알약으로 드셔야 한다면 비타민 D 꼭 같이 드세요. 칼슘 단독은 위험합니다. 비타민 D가 칼슘을 뼈로 데려다 줍니다. 셋째, 하루 2500mg 넘기지 마세요. 많이 먹는다고 뼈가 더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관이 굳습니다. 넷째, 의사와 상담하세요. 지금 드시는 다른 약들 확인하세요. 약물 상호 작용 확인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걸 정리하겠습니다. 비타민 아스피린이랑 같이 먹으면 출혈 위험. 호두로 드세요. 4위, 베타카로틴. 담배 피우시는 분들 폐암이 위험 증가. 당근으로 드세요. 3위, 철분제. 빈혈 없으면 독입니다. 검사 먼저. 약은 나중입니다. 2위, 오메가3 혈액약이랑 같이 먹으면 뇌출혈 위험 고등어로 드세요. 1위, 칼슘제 비타민 D근 경색 위험 우유로 드세요. 여러분이 5가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첫째, 지금 약통 꺼내보세요. 영양제에 몇 개 있나요? 5개 넘으면 줄이세요. 둘째, 병원 가세요.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 약들 먹어도 되나요? 셋째, 가족한테 알려주세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이 영상 공유하세요. 넷째, 음식으로 바꾸세요. 알약보다 밥상이 답입니다. 제가 살리지 못한 그 64세 환자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은 꼭 살아야 합니다. 30년간 의사 생활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약보다 음식입니다. 알약보다 밥상입니다. 영양제보다 운동입니다. 돈보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약속합시다. 오늘부터 영양제 줄이기, 음식으로 먹기, 의사와 상담하기,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가족 생명 살리는 정보 계속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공유해주세요. 단톡방에 가족 채팅방에 한 사람의 공유가 10사람을 살립니다. 10사람의 공유가 100사람을 살립니다.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뭘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저는 60세 의사 박재혁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주 결혼식에 가세요. 증손자 얼굴 보세요. 여행 가세요. 친구들 만나세요. 그러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을 바꿉니다. 오늘 바꾼 선택이 내일의 생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건강하게 삽시다. 제 환자처럼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꼭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